자, 맨 처음에 이제 메시지 리스트를 맨 처음에 보여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시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씁니다. 보내기를 하는데, 그 이 사람은 테스트가 어드민한테 보낸 거예요. 테스트가 어드민한테 잘 지내지 했으니까 어드민으로 이제 어드민 억셉트가 어드민 사람을 찾는 거 찾아보시면 여기 있죠. 그 억셉터가 어드민 사람을 찾아보시면 이제 그 어드민에 해당되는 사람이 해당되는 사람이 이제 이거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답장을 보냅니다. 요거는 위에 보낸 거는 이제 어드민이라는 사람이 억셉터가 어드민이고 테스트라는 사람이 어드민 쪽으로 보낸 거죠. 테스트라는 사람이 어드민 쪽으로 이렇게 보낸 겁니다. 답장을 보내요. 답장을 보내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커밋까지 복사하셔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붙여넣기를 하시고 그 이번에는 어드민이라는 사람이 테스트한테 답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그래서 작성을 하시면 자, 그 어드민이라는 사람이 보내니까 어드민이라는 사람이 저걸 해주셔야 되고요. 해서 앞에서 보내는 사람에서는 이제 어드민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샌더와 억셉터가 있는데 그 샌더 쪽에서는 어드민이고요. 억셉터가 이제 테스트가 되는 거죠. 반대입니다. 그래서 샌더가 보낸 사람이 어드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테스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테스트가 된다. 거꾸로입니다. 보낸 사람 이제 메시지를 보고 그 다음에 답장하기를 클릭을 해서 테스트한테 이제 답장을 보냅니다. 잘 지내지를 이제 지우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정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넘버는 시퀀서 가지고 하고요. 컨텐트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고 샌더는 어드민이고요. 억셉터가 테스트예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시고 이제 커밋을 컨트롤 엔터 눌렀습니다. 그래서 커밋을 실행해서 컨트롤 엔터 눌러서 한 줄 실행하기. 이렇게 해서 컨트롤 키 왼쪽 컨트롤 키를 꽉 누르고 엔터 이렇게 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어드민이 테스트한테 보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이쪽에서 받은 리스트 보기에서 어드민이 보시면 안 되죠. 어드민에 해당되는 것을 받은 메시지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계속 이런 것만 누르면 아까 받은 메시지 억셉터가 지금 현재 읽어져 있는 받은 메시지만 보게 되니까 테스트가 보냈어요. 이번에는 이제 그 테스트가 받은 메시지인데 어드민이 받은 메시지를 본 거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어드민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나오니까 그게 이제 테스팅하기 위해서 받은 메시지입니다. 받은 메시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오더 바이까지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하시면서 이번엔 테스트가 받은 메시지 넘버 샌더 네임 똑같고요. 샌더 데이트 억셉트 데이트 똑같고요. 메시지가 메시지 멤버에 쓰시는데 억셉터가 이번엔 테스트가 되죠. 테스트로 하셔야 되니까 여기 어드민 테스트 이렇게 해서 테스트가 받았고 샌더와 아이디가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번에는 어드민이 보냈죠. 넘버는 2번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억셉트 데이트는 현재 널이기 때문에 읽지 않았습니다. 테스트가 읽지 않은 메시지가 한 개 있다. 뭐 이렇게 짤 수 있죠. 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받은 메시지고요. 받은 메시지. 그 다음에 이제 보낸 메시지에 해당되는 것을 읽지 않은 거는 뭐 이즈널 이렇게 쓰는데 어드민 대신에 테스트 쓰면 된다. 이건 아시죠? 이제 그 테스트를 써가지고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받은 메시지 중 읽은 메시지 뭐 써져 있는데 이거 말고 읽지 않은 메시지와 읽은 메시지를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메시지를 한 개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메시지 한 개만 받았으면은 그 받은 메시지 중에서 읽은 메시지와 읽지 않은 메시지를 따로 구별해서 이제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테스트가 어드민한테 인서트를 한 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지내지도 하지만 오랜만이야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뭐 이렇게 오랜만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한 개 더 인서트 한 개 더 하시고요. 커밋까지 시켜주시고요. 자, 커밋까지 시켜주시고 이번에는 이제 어드민이 받은 메시지를 테스트가 이제 2번 보냈으니까 보시면 이제 2개가 됐고 1번이하고 3번입니다. 여러분들은 번호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번호가 꼭 같으면 같아야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여기에 날짜가 세팅되어 있는 거는 이제 그 메시지를 읽은 겁니다. 널러되어 있는 거는 읽지 않은 거다. 이게 이제 읽지 않은 거, 얘는 읽은 거. 되셨나요? 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읽은 거와 읽지 않은 것을 이제 쓰시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읽었다 읽지 않았다 그런 것은 널이다 널이 아니다 이걸로 하는데 그 accept date입니다. accept date가 그 널이면 읽지 않았다, 그 is null 이러면 읽지 않았다, is not null 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읽었다 읽지 않았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한번 해보시면 여기다가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하시고 쿼리는 동일한데 웨어 문장이 좀 다릅니다. 웨어 문장. 그래서 받은 메시지가 이제 중에서 읽은 메시지, 읽지 않은 메시지부터 하겠습니다. 자, 읽지 않은 메시지. 읽지 않은 메시지를 여기다가 써도 되겠네요. 그 1번 메시지 중에서 여기 이제 accept가 어드민이면서 그 다음에 and 읽은 메시지는 accept date 읽지 않은 거니까 is null이다. 그래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이제 여기 null인 것만 찾아오는 거죠. null인 것만 찾아와 사용하시고 그 읽은 메시지는 is not null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and 쓰시고 조인 조건 사용하시고 저희가 accept date가 is null이면 null이다 이런 얘기 때문에 accept date is null 이란 얘기는 그 읽지 않은 메시지 null에 해당되는 거라서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여기 null인 걸 찾아오는데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보냈는데요. 제가 아직 읽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예요. 읽지 않았어요. 그 읽은 메시지는 어떻게 하냐? 2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여기 주소 처리하겠습니다. 앞에 거는 이거는 읽지 않은 얘기니까 그 읽은 메시지는 is not null을 붙입니다. not이다. 이렇게 하시고 실행하시면 이쪽에 accept가 읽혀져 있는 요거를 이제 받아오겠죠. 저희가 그 메일 보낼 때도 이런 형식을 갖춰서 이제 보내시게 됩니다. 그 is null 이렇게 쓰시면 읽지 않은 이런 뜻이고요. is null 읽지 않은이라고 썼고 이제 읽었다 그러면 is not null이라고 하면 읽은 메시지.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처리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처리되도록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쓰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그 프로젝트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짜봤냐 안 짜봤냐가 이런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느냐 못 짜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들을 이제 세아켄에서 짤 수 있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세아켄에서 짜는 것보다 제가 이런 걸 짜본 경험이 있으면 그런 걸 짤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종류의 그 경험이 없으면 짜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메시지 보기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이 메시지를 봤어요. 보시면 이제 얘를 이렇게 데이터를 채워주는 것, 메시지에서 accept 데이터를 이렇게 채워주시면 여기에 맞춰서 이제 무엇인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낸 메시지와 받은 메시지를 같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 센더에도 내 이름이 들어가 있고 accept에도 내 이름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불러와야 되거든요. 내 이름이 했으면 전부 다 불러와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든 안 1든 전부 다 해서 이런 걸 이제 한번 해볼 텐데요. 받은 메시지 쪽에
해당되는 것을 복사를 한 개 하셔가지고 복사를 한 개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를 하셔서 그 밑에다가 이 보낸 메시지와 받은 메시지를 한꺼번에 불러오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요거는 2번, 3번 보낸 메시지와 받은 메시지 모두를 가져오는 이제 리스트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낸 메시지는 샌더가 자기예요. 테스트. 샌더가 테스트. 테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받은 메시지는 억셉터가 테스트. 아시겠죠? 받은 메시지는 또는이죠. 또는 보낸 메시지이거나 또는 받은 메시지이거나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샌더, 보낸 메시지니까 샌더 이꼬르 테스트. 자기 자신에 해당되는 것에 해당되는 거나, 받은 메시지라는 얘기는 억셉터입니다. 억셉터. 여기도 억셉터가 ER인지 OR인지 모르겠어요. 억셉터가 테스트인 테스트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모두를 가져오는데 오와 연산자입니다. 오와 연산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테스트에 해당되는 것으로 쓰기로 하셨으니까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오실 때 넘버, 그다음에 샌더의 컨텐츠는 빼고 샌더의 네임에 샌더 네임 이렇게 썼고요. 샌더 네임 쓰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네임에 억셉터 네임, 샌드 데이트도 쓰고, 억셉터 데이트 앞에 네임을 불러오는데, 이게 네임이 억셉터가 이제 아이디인데, 이거하고 테이블에 네임이가 있는데, 네임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억셉트 네임이다. 억셉터 네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개 만들어줘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은 멤버에 보면 네임이라는 컬럼이 있습니다. 네임이라는 컬럼이 있어서 이 네임과 네임은 이제 똑같이 썼는데, 지금 보면 이제 메시지에 네임이 하고 있는데, 이 매칭 시킬 때 문제예요. 이쪽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 이쪽에 멤버가 있습니다. 멤버. 이쪽에 아이디도 있고 그 다음에 네임도 있어요. 저희가 아이디는 샌더 해가지고 여기서 샌더 아이디 그 다음에 억셉터 아이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데, 이거랑 샌더 아이디랑 매칭을 시켰어요. 이쪽에 있는 샌더 아이디라고 매칭을 시켜서 가져오게 되면 요 데이터는 샌더에 대한 데이터예요. 샌더에 대한 데이터 테이블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다시 억셉터를 똑같이 가져오면 이상해져요. 샌더에 대한 데이터. 그래서 멤버를 또 한 개 이렇게 호출을 해요. 그래서 얘도 멤버예요. 근데 멤버인데 얘도 멤버 구분이 돼야 되겠죠. 얘도 멤버고 얘도 멤버 구별이 돼서, 얘는 이제 샌더의 멤버고요. 얘는 억셉터의 멤버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억셉터의 멤버다. 이렇게 쓰시고요. 요 아이디는 이쪽 아이디랑 여기 있는 이쪽 멤버 아이디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용해서 매칭을 시켜서. 요거 따로 쓰고요. 요거 따로 쓰는 걸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멤버를 뒤에다 한 개 더 넣어줘요. 프롬 뒤에 멤버 하나, 멤버 두 개. 한 개는 샌더의 멤버고요. 또 다른 한 개는 억셉터의 멤버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것 중에서 여기서 네임을 꺼내 오셔야 돼요. 네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억셉터의 네임을 꺼내 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여기도 네임이고 여기도 네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억셉터 멤버의 AM의 네임, 얘는 SM의 네임 이렇게 해서 서로 구별을 해줘야 한다 이거죠. 요런 쿼리는 여러분한테 쉬운 쿼리는 아니에요. 쉬운 쿼리는 아닌데, 테이블에 있어서 테이블을 쓸 때
얘가 멤버를 샌더의 멤버와 그 멤버를 또 한번 프롬 뒤에다 멤버를 또 한번 쓰는데 얘는 억셉터의 멤버 이렇게 해서 둘러 갈라져서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메시지는 그냥 M이라고 쓰면 되죠. M. 뭐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뭐에 대한 멤버다 이런 거를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가르쳐줘서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가져오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넘버는 멤버 메시지의 넘버고요. 샌더는 메시지의 샌더인데 메시지 샌더. 근데 여기 앞에 나오는 네임은 샌더의 멤버 점 네임입니다. 샌더 멤버 안에 있는 요겁니다. 요거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샌더 네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샌더 데이터는 메시지에 샌더 데이터가 되겠죠. 메시지 안에 샌더 데이터 되고, 억셉터도 샌더 밑에 메시지 밑에 억셉터가 되고요. 이 네임은 그 억셉트 멤버의 네임입니다. 쓰시고 그 억셉트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메시지의 억셉트 데이터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러면 조인에서 보시면 샌더에 대한 조인은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 여기 메시지 프롬에 보면은 멤버가 메시지가 하나 있고 멤버도 두 개 있고 이렇게 해서 테이블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요거랑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그 둘 다 만족해야 되죠. 샌더도 I랑 같아야 되고 and 씁니다. 쓰시고 그 다음에 억셉터가 또 멤버의 아이디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디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어디 아이디지? 요거도 어디 아이디지? 이런 게 안 써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샌더 멤버의 아이디, 얘는 억셉트 멤버의 아이디. 그 다음에 여기 억셉터는 메시지의 억셉터, 여기 넘버는 메시지의 넘버. 형식을 전부 다 이렇게 똑같이 맞춰준다 이거죠.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샌더 제대로 나왔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샌더 그 어드민이라는 사람한테 2번 받았네요. 받았고 보낸 거는 없나요? 테스트가 보내서 이거 억셉터만 했네요. 여기 외워 문제에서 억셉터만 했는데 그 요거 조건은 억셉터도 어드민이면서 어드민이 받은 메시지라고 써있죠. 샌더가 테스트, 억셉터가 테스트. 요거 어드민이 받은 메시지가 아니라 테스트. 보내 메시지. 보내 메시지야. 받은 메시지. 모두니까 테스트가 받은 거죠. 테스트. 그러니까 억셉터도 테스트. 잘못했네요. 억셉터 안에도 테스트가 붙어 있는 거, 테스트라고 붙어 있는 거. 억셉트 테스트라고 붙어 있는 거, 샌더에도 텍스트라고 붙어 있는 거. 또는입니다. 우와. 그래서 샌더가 앞이니까 샌더 이꼬르 테스트. 테스트 우와 이렇게 해서 붙여줍니다. 세 개가 나와야 돼요. 세 개. 여기 보시면 그 제가 보면은 테스트죠. 테스트에 해당되어서 여기 샌더가 테스트 2개니까 여기 보낸 사람입니다. 보낸 사람의 샌더가 테스트인 사람이 2개 보냈고요. 받은 거는 1개 받고 있어요. 이걸 전체를 전부 다 찍고 있죠. 그래서 보낸 거와 받은 거를 전부 다 찍으려면 OR 연산을 하시거나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여러 사람 더 멤버가 많으면 이렇게 꼭 써줘야 되고요. 지금은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 엔젤이라는 사람이 한번 끼어 들어갔어요. 엔젤이라는 사람이 한 명 더 끼어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쓰면 엔젤이라는 사람의 메시지까지 다 가져오겠죠. 그래서 그건 안 되고요. 그 샌더가 보낸 사람이 테스트, 받는 사람이 테스트. 그러면은 그 보낸 거와 받은 거를 동시에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받은 거, 샌더 보낸 거 이렇게 해서 3번하고 1번은 보낸 거고요. 받은 거 2번은 받은 거, 받은 메시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보낸 메시지와 받은 메시지를 동시에 볼 수도 있다. 기능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저런 프로그램을 많이 짜야 되고 생각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셔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만들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쓰셔야 되고 그 보낸 메시지와 받은 메시지를 둘 다 하려고 그러면은 멤버가 그 보낸 사람의 보낸 멤버와 그 받는 사람의 멤버를 따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인을 할 때에 같은 테이블을 여러 번 갖다 놓을 수 있어요. 프롬 뒤에다가 여러 번 갖다 놔서 쓸 수 있는데, 가져다 쓰는 게 써서 이제 포린키로 이렇게 연결하는 게 다르면 그 개수만큼 써줘야 한다. 그래서 지금 그 제가 테이블 구조상 여기 보시면 멤버점 아이디를 두 번 이렇게 참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샌더를 참조할 때 한 번, 그 다음에 억셉터를 참조할 때 두 번, 이렇게 해서 프롬 뒤에다가 멤버를 두 번 집어넣어서 검사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걸 이제 그 두 개 다 하시려고 그러면, 그 한 개만 보내는 사람만 필요하면 뒤에 있는 그 억셉트 멤버 지워도 되고, 그 받은 사람만 필요하면 샌더 멤버를 지우시면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것만큼 지우셔서 사용을 해 보셔도 됩니다. 자,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받는 메시지와 보낸 메시지를 동시에 표시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메시지 보내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쓰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그 메시지 4번 메시지 수정을 이제 메시지 수정을 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그 보통 메일 보내놓고 메일 수정하시나요? 보낸 메시지 보통 수정을 하세요? 수정을 잘 안 하시죠? 그 오히려 삭제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보내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읽기 전에는 삭제가 되는데요, 읽은 후에는 삭제가 안 되죠. 제거하기 뭐 이렇게 해서 운영 방침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 제가 보낸 메시지가 딴 사람이 벌써 읽었어요. 그러면 제가 보낸 머릿속에 있는 메시지와 저 사람이 보낸 메시지는 현재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 메시지를 수정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보낸 메시지와 저 사람이 받은 메시지는 서로 틀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받은 메시지라는 것은 이미 읽었어요. 이미 받은 사람이 그 메시지의 내용을 읽었으면, 이게 좀 계속 써야 되겠네요. 이미 받은 메시지를 읽은 경우, 메시지를 읽은 경우, 그 메시지를 수정해버리면, 그 내용이 서로 안 맞죠. 내용이 서로 안 맞게 된다. 안 맞게 된다. 일단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정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다시 보내거나 삭제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은 불가하다고, 그래서 수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 뭐 이렇게 정하고 하시는 거죠. 그 메시지 수정을 했다가는 그 받은 사람이랑 서로 간에 오해 관계가 많이 발생될 수 있죠. 이 사람이 수정을 했다고 했는데 수정한 걸 안 읽었으면 이제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 아주 피 터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 수정을 하지 않는 걸로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먼저 삭제를 하고, 뭐 삭제하는 것도 이미 읽었으면 삭제가 안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일단 수정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5번 메시지 삭제가 있어요. 메시지 삭제가 있는데, 얘는 이제 삭제는 좀 틀려요. 삭제에 해당되는 수정도 읽지 않았으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보통의 경우는 이제 메일 같은 거 쓰면 읽지 않았더라도 취소를 해가지고 삭제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 수정하지 않고 메시지 발송 취소 이렇게 해서, 단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읽지 않은 경우예요. 받는 사람이 메시지를 읽지 않은 경우 삭제 가능 이렇게 되고요. 읽었으면 삭제 불가능. 삭제할 때 where 문장 안에다가요, 그 뭐라고 써줘야 되냐면 where 그 is null인 경우에 삭제하자, 이렇게 하게 써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1번을 삭제하려고 그래. 여기 1번 있죠?
1번을 삭제하려고 하면 이 메시지를 삭제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쓸 때는 뭐 델리트 쓰겠죠. 델리트 프로 메시지죠. 메시지 쓰시고 그 웨어 문장 쓰겠죠. 웨어 넘버 이꼬르 1번 이렇게 쓰는데 n 하게 표시 붙여 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accept date is null인 경우에만 삭제되고요. 난널 여기 지금 이거 난널이에요. 난널이면 삭제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면요. 이 0개가 삭제됐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왜냐면 accept가 null인 걸 찾는데 없죠. 아시겠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전체를 메시지 보낸 메시지 받은 메시지 전체를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걔가 1번이면서 얘가 null인 경우에 null인 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delete 이렇게 해서 null인 경우에 이렇게 삭제를 하시면 이게 accept가 null인 경우에는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삭제할 때 받은 사람이 일자는 경우는 요거예요. is null. 그 읽었으면 삭제 불가능하다는 게 업데이트가 이렇게 된 경우에만 삭제를 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삭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삭제가 안 되면 뭐 그 1번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으면 뭐 삭제할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그 이미 상대편에서 이미 읽은 메시지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삭제 못하도록 하시고요. 그 대신에 그 이게 내가 받은 거면 무조건 삭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예를 들어서 테스트가 이거를 이제 그 받아서 쓴 거면 여기 이제 1번이면서 받은 억셉터가 그 받은 게 억셉트 제가 보낸 건 말고요. 받은 거 n 이렇게 쓰고요. 그 여기서 n으로 붙여서 사용하실 때 그 5 한 개 더 붙여 가지고요. 이 사람이 1번이면서 그러면서 그 accept가 is null이거나 이제 acceptor 자체가 내 거이면 바로 지울 수 있도록 하자. 내 거란 얘기는 이제 acceptor가 내가 만약 테스트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지울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acceptor 이꼬르 테스트 쓰시고 5화를 사용하시죠. 5화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1이면서 1이고 이제 왼쪽부터 이렇게 진행하면서 1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맞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렇고요. 그 1이 것도 맞아야 되고 요 두 개가 한꺼번에 전부 다 맞아야 되니까 뭐 가르고 가르닫고 뭐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먼저 연산을 해주고 이렇게 연산을 해주세요. 1인지 아닌지 1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거 연산을 해주세요. 연산해 주시는데 옵젝트가 테스트면 무조건 지우고요. 얘가 true면 무조건 true죠. 얘가 false인 경우에는 보낸 사람이죠. 그 보낸 사람이 이제 그 메시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걔를 삭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ccept date가 null이어야 돼요. null. 테스트가 아니면 accept date가 null이어야 된다. 그건 상대편이 안 읽었거나 내가 받은 메시지거나 그 메시지를 할 때는 이제 상대편이 안 읽은 메시지 삭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사람이 메시지를 읽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사람일 경우 이렇게 일 경우 삭제 가능하고 또는 이제 내가 받은 사람일 때 삭제 가능해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받았는데 뭐 내가 받은 것도 삭제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 메시지 박스 안에 무작위게 쌓이겠죠,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거 다 본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삭제도 가능하고 계속 돼 있으면 삭제를 안 하면 되겠지만 삭제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델리트 해가지고 제가 지금 로그인한 게 뭐 테스트였으면은 삭제하지 않는데 지금 현재 그 센더가 테스트이기 때문에 지워지진 않아요. 그 억셉터가 어드민이죠. 그래서 억셉터가 어드민이고 어드민이 남의 거예요. 제가 보낸 사람이고요. 억셉터가 테스트면 틀리죠. 틀리고 얘도 is not null, 얘도 틀리니까 삭제되면 삭제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면 연계 행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